예측을 좀 해보죠. 192개 아닙니까? 즉 그 앞으로 22대 국회는 이제 뭐 21대는 뭐 우리가 저 유권자 입장에서 그냥 퇴퇴퇴퇴 하면서 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침 뱉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22대로 가요. 22대에서 192개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도 군사법원에서 이거를 일부러 시기를 늦췄다는 거 아니에요. 김규현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를 늦췄다는 거야. 이 기록.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해가지고 3번 전화했다는 이 기록. 통신 기록에 관한 공개를 늦춘 거야. 늦춘 거야. 그러니까 요 표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늦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왜 하여간 무조건 진행돼야 될 일인데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고랬다는 거고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게 밝혀졌잖아요.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게. 그럼 22대는 어떻게 될지 그 예측을 조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이 표를 보고 저는 좀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민의 대표들이 했다는 일에 대해서 일단 역풍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22대 총선 때 보여주신 그 의사 표현의 방향과도 다르게 또 여론조사와도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결시킨 그 표수에 대해서 이 전투에 이겼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으나 전쟁 전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역풍,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5월, 6월 가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또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22대는 의석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죠.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뭐 직구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권 주자,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 이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울 가능성, 그러면서 이 찬성표들이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수사 주체가 특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공수처이고요. 그럼 공수처가 하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당장 MBC 보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 재판 상황, 공수처의 수사 상황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수정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MBC 보도가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거의 동시간대에 SBS, MBC 한겨레 보도가 나왔어요. 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얘기를 상황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이게 부결돼 가지고 가장 낙담한 데가 공수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공수처는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특검에 넘기고 싶거든. 이거 끝까지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수처의 위에서 그러니까 좀 수사 방해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사실 공표로 나와서 수사 지금 하는 검사도 엄청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니들 핸드폰 다 까볼 거야. 막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도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공수처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분위기가 지금 그렇대요.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 상당히 압박감을 공수처 검사들도 느끼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왜냐면 욕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빨리 특검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게 그렇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공수처가 이제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 몇 개월을. 근데 이게 저 6월에 국회가 개원을 하지만 사실은 상임위 구성하고 특검 올리고 본회의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또 가을이야. 분명히 가을일 거예요. 그러면 가을 되면 또 국정감사야.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겨울이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8월에 박문진 이사 교체돼.
그럼 아까 SBS 한겨레도 보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MBC의 스피커로서의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KBS는 지금 보도합니까? 오늘도 제가 유심히 신문들 쭉 봤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 보도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정도만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독자 다 합해봤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만이 안 될걸요? 근데 MBC에 한번 뉴스데스크 보도하잖아요. 4,500만이 봐요. 4,500만이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MBC, 그 다음에 SBS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업방송이잖아요. 훨씬 더 기반이 약하다. 구성원들은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MBC에 비해서는 기반이 약한 거예요. 공영방송에 비해서는. 이거는 구조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BS 기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겨레 경향의 그것과 그 어떤 영향력과 SBS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 거기에서 8월에 박문진 이사회가 다 갈리고 난 다음에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 안영준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 KBS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KBS의 박민 체제의 KBS처럼 그렇게 9시 뉴스가 MBC 뉴스데스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 거의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뭐 몇 명이 됐든 이분들이 이제 움직일 명분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 발의하고 제 의견을 할 때 약간의 타협, 뭐 이런 거 독소 조항이라고 굳이 막 주장을 하니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명분을, 그러니까 저쪽에 움직일 명분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면은 제가 보면 108명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108명이 그대로 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8월 이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통화기록의 보존 연한이 1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에 8월 2일 이게 이제 다 그러면 다 이제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의무가 없으니까 바로 삭제하겠지. 0시에 바로 삭제할 거야.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물론 분노도 있고 이제 국민의 힘이 뭐 이제 더 싫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리를 어떤 식으로 챙길 것인가 조금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